저는 치유 작가예요. 치유 그림을 그리는 화가. 원래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영성 수행 단체를 이끄는 마음 공부 지도자였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분별심이 심하니까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 분명히 있는데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네 마음이야 이렇게 보여주니까 잘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픔이 돌면서 그 아픈 마음 인정 안 했을 때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병도 생기고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화가로 마음을 인정시키는 치유 그림을 그려서 뭔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제가 그린 치유 그림의 효능은 마음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을 인정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 아픔을 올려서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을 편케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나 현실에 아픈 일들, 내 마음을 인정했을 때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 그림 앞에서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 수 있지? 그러는데 꼭 연인 같아. 그림 앞에 쓰면 이 그림이, 마음이 들어있는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플 때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가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아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되게 치유받고 위로받아, 사랑받는 느낌.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해서 이 마음 그림을 인정하면서 내 아픔을 좀 보고 나면 그림이 나에게 신호를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그림을 보고 움직인다고 하고, 마음이 이제 알았어, 네 마음 내가 알았어 하고 마음이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움직이고 색깔이 또 변해요. 향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정말로 살아있구나, 마음은 인정받고 소통을 하게 되죠. 그게 소통이야. 그림이 살아있음을 보고 소통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더 인정하고 생명체로 보고 그림과 가까워지고, 이런 친화력이 생기면서 사람이 더 안정을 찾고 정서적으로 오랜 시간 접촉을 하게 되면 정서가 안정돼서, 요게 아이들한테 특히 좋아요. 아이들 두뇌 개발과 정서 안정에, 아이들은 빨리 변하니까,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접촉할 때 어른보다 거부감이 덜하니까 아이들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 안정, 그리고 자기 개발, 뇌치유 이런 쪽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날마다 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죠. 돈이 무섭고 돈 때문에 못 살고 늘 빚이 있고 날마다 돈 때문에 못 하겠어, 돈이 안 들어올 거야, 근심 걱정하고, 이런 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이런 분들은 무의식 속에 돈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무시당한 게 있어요. 어릴 때 엄마들이 이러지, 너를 팔아서도 못 사,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막 이럴 때, 돈은 대단하고 나는 이렇게 약한 열등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리고 너는 왜 돈만 쓰고 다니니, 이렇게 하면서 돈보다 못한 자기로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은 사실 머리로는 돈을 벌고 싶지만 못 벌어요. 왜? 무서워. 돈이 오면 무시당할까봐 돈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잠재의식은 거부해요. 잠재의식이 거부해서 두렵고 싫고. 근데 모든 일은 잠재의식이 이루어주지, 머리로 돈 갖고 싶다고 갖고 싶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잠재의식 속에 돈을 무시하고 돈한테 무시당할까봐 두려움, 열등하다고 돈보다 못하다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그 마음을 청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보면 제 기법이 이렇게 스패츌러로 이렇게 이렇게 밀었어요. 이거 뭐예요? 무시하는 마음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야. 무시당한 아픔이 올라와요. 그리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무시하는 가해자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시원하게 그 마음을 올려줘.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시원하게, 위장은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으로 위 여기가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시원해요. 이 시원함이 잘 느껴지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인다, 위장이. 근데 좀 지나면 이게 흰색이 더 많이 보여.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이 더 많이 보이고 이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위장이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바탕색이 되게 농촌에 이렇게 풍요로운 들녘처럼 되게 편안해져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아픔이 나가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고 위장을 시원해져요. 이러면서 이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생각해도 편안하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다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게 되죠.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면 돈을 가져도 부담스럽지 않고 돈을 잃을까봐 두렵지도 않고 돈이 안 와서 아픈 마음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돈이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고 내가 원할 때는 돈이 오게 돼요. 그런 치유를 일으키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다 네 거야. 아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그림은 마음이 편안하게 돈을 소유하고 돈을 있을 만큼 쓰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그게 아니라 부자 되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엄청 부자 되는 그림. 근데 여러분 부자 좋아할 것 같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1억, 2억, 3억 내가 돈을 액수로 올려보세요. 마음으로. 그러면 어때요? 100억 그러면 두려울 거야. 누가 1000억을 준다고 하면 머리로는 좋은데 몸에선 어때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 올라와요. 두려움 올라와요. 편안하게 갖지를 못해. 부자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마음을 인정하라고. 부자 마음을 인정을 못해. 현실을 보면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만 올려. 나는 지금 1억짜리 아파트에도 못 사는데 나는 월세 얼마야.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어쩌죠? 부유한 마음 못 느껴. 내가 100억을 벌면 1000억짜리 부자를 생각하면서 누구는 1000억인데 나는 100억밖에 없어. 가난의 아픔을 느끼기가 쉬워. 없는 거를. 가진 마음을 느끼는 게 어려워요. 부자의 마음을.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면 가진 마음이 올라와. 나는 다 가졌다. 자, 따라해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다 가진 부자가 납니다 하면 이상하게 이게 다 가진 마음이 올라와. 이 위장에는 들녘에 이렇게 추수하는 곡식 같은 풍요로운 아주 풍요로운 곡식과 열매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 바탕은 푸른 초원, 아주 편안한 푸른 초원에 내가 딱 누워있는 것 같아. 아주 안락한 곳에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함을 느끼는 마음을 올려줘요. 그냥. 그래서 웬만큼 마음 느끼는 사람은 이걸 딱 보면 다 가진 자의 여유, 부자 마음이 그냥 느껴지죠.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자주 보는 곳에 이걸 걸어놓고 이걸 보면 되게 풍요롭고 부자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실도 부자가 되지요. 날마다 돈 쓸 때마다 가난한 마음 느끼고 뺏긴 마음 느끼고 월급 통장 줄어드는 거 보면서 날마다 가난의 아픔을 느꼈던 사람도 그림을 보면 희한해. 부자 된 느낌이야.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부유한 느낌이 부유함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부유함을 느끼려고 해도 느끼지 못하는 분. 그래서 날마다 가난의 아픔만 느껴서 돈이 웬만큼 쓸만한 만큼 있는데도 이런 분이 있죠. 이상하게 나는 가난뱅이 같은 느낌 들고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도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날마다 식모 같은 마음 올라온다고. 괴로워. 50평짜리 아파트에 왜 살아요? 사모님 마음 느끼려고 사는데 마음이 가난뱅이가 올라와. 그럼 50평 아파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을 위해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자 마음 올려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할 때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스패츌러를 쓸 때 이렇게 받치는 느낌. 당신은 부자입니다. 이래서 아까 그림하고 다를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는 스패츌러의 느낌이 아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다 이렇게 보세요. 올라오는 느낌이야. 이렇게 풀숲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 위장에 있는 이 노란색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근한 털솜 같은 보드람 느낌이지만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으로 되게 고귀하게 존중받는 느낌, 마음 에너지를 그걸 담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느낌을 담은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 그 알라딘 램프 아시죠? 수리수리 마수리 지니야 하면 지니가 나서 다 해줘. 그래서 제 그림의 이 지니 그림은 무언가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데 기적 같은 만남이나 기적 같은 행운 뭐 이런 걸 주로 의미하는데 근데 이 그림은 특히 애인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운명적인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첫눈에 저 사람이야 설레. 그래서 영화에서는 많이 보잖아. 이렇게 길을 걸을 때 탁 부딪혀서 책을 떨어뜨려서 주워주면서 눈을 보는 순간 둘이 띠리리 하고 뭐 이런 거를 보는데 현실에서 힘들죠. 그쵸?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랑을 원하는 분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지니야 애인 만들어줘.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밑에 바탕이 연한 핑크빛으로
되게 이렇게 설레고 그런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트가 막 나오면서 운명적인 사랑이 올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금으로 이렇게 축복의 동그라미를 땡땡땡땡 쳤어요. 그래서 막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져. 이런 사랑을. 그래서 애인을 갖고 싶은 분들의 그 마음을 인정하라고. 근데 항상 나는 애인을 갖고 싶어 이 마음을 올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 마음을 늘 유지하기가 어렵죠. 일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데 이 그림을 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 날마다 애인을 갖고 싶은 마음, 애인이 올 것 같은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올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이 느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니야 애인 만들어줘. 보면서 한 번씩 말해줘도 애인이 올 것 같은 강한 예감과 되게 사랑스러운 그 마음, 그 느낌, 그걸 자주 일으켜서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당신의 심장을 치유해 드릴게요. 이 그림은 사실 심장은 애증이죠. 그렇죠?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들어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로 심장이 아픈 분, 협심증이 있거나 심장 판막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심장에 질환이 있는 분이 이걸 딱 보면 아픔이 올라와요. 제가 전시할 때 이 그림 걸어놨더니 심장이 아프다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었거든. 심장에 기질적으로 병이 있던 분들이야. 그 아픔을 피하면 안 돼요. 아픔이 올라오면 계속 느껴줍니다. 아픔을 느껴주면 그 에너지가 나가면서 심장이 정말로 치유돼요. 오랜 시간 볼수록 그 치유가 더 빨라집니다. 그 두 번째는 심장 속에 있는 그 사랑과 미움. 애증이죠? 사랑과 미움 때문에 괴로운 사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누가 계속 미워. 그래서 괴로워. 누굴 미워할 때 괴롭잖아요. 또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 봐 두려워. 그리고 사랑이 너무 무서워서 사랑을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사랑과 미움을 인정 못하는 그 아픔이 올라와서 그게 치유되면서 사랑과 미움을 받아들이게 돼요. 미움을 받아도 그렇게 힘들거나 두렵거나 아프지 않고 사랑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현실이 편안하게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대인관계 개선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기질적으로 심장이 실제 아픈 분들의 치유 효과가 직접적인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 표현하죠. 하트가 뭐의 상징이에요? 심장. 이게 하트 모양이잖아 제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자기 이렇게 가슴에 엎어놓잖아. 병원에서 엄마 심장 소리 들으라고. 그리고 아기의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엄청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이 그림을 선물하거나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 자식이거나 부모인데 그 사랑의 관계 개선에 회복이 됩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개선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림.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면 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과도 치명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의 그 건강 회복에도 치유에도 가장 근접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가장 많이 반응했어. 제 전시회 때도. 몸이 안 좋고 아픈 분들은 반드시 이 앞에 있으면 아픔이 돌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라고 효도할 때 선물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심장이 튼튼해야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지 않으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음인데 부모께 효도 선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오래오래 심장이 뛰어서 내 옆에 있어달라고 축복하는 그림, 그리고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그림의 역할도 합니다. 이 수치 그림은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인간관계가 안 좋은 분이라거나 아니면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수치당하고 미움받을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지?
그리고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 마음이 있어요. 수치라는 마음으로 존재해. 여러분 누구한테 망신당할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움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에너지로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자꾸 버리게 돼. 버리면 어떠냐면 그게 현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망신당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계속 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약자로 살게 돼요.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수치 에너지가 저절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보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딱 느껴보면 아픔도 느껴지고 손발로 에너지가 찌릿찌릿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지고 또 어지러울 수 있어요. 어지러우면 이 뇌, 백회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발 밑에서 찌릿찌릿하고 발 뒤꿈치가 아프면서 온몸으로 나가게 돼요. 또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뭔가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 또는 얼굴이 화끈화끈해. 뭐 이런 반응이 있죠. 이때 수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자주 이 그림을 감상하고 보게 되면 수치가 많이 나가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남의 눈치 보는 게 많이 사라져요. 소심한 게 사라지고 또 하나는 남한테 수치당하거나 망신당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은 쾌활한 사람이 돼. 남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대인관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늘 남을 부러워하죠. 인기 연예인 보면 아우 쟤 좋겠다. 돈 많은 사람 아우 쟤 좋겠다. 나를 버리고 살아. 돈을 벌고 출세해도 또 그래. 옛날에 일반인이었을 때는 내가 자유롭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 마음이 되게 괴로워.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못 살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으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기를 수치 주고 인정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늘 남을 부러워하고 밖을 봤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참 보다 보면 처음에는 막 어지럽기도 하고 온몸으로 아프고 수치가 나가는데 한참 보면 나로 보여요. 이 램프가. 또 이 램프에서 나오는 수많은 색깔들이 나로 보이면서 되게 편안하고 내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그림을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타인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끌어당겨서 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남처럼 누구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거를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밖으로 분산되면서 항상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질투하면서 누구는 좋겠다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그 에고가 죽고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림. 자존감을 올리는 그림입니다. 이 황금장미 시리즈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있는데 그 황금장미 그림은 여러분 고귀함을 의미해요. 장미는 아름답죠. 근데 황금은 풍요로움이고 고귀함이잖아. 그래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런 존재, 존귀한 존재를 상징하죠.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귀인을 만나고 싶고 자기가 또 귀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그림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귀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는 사람, 귀인을 만나는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의 귀인이 되고 싶어. 예를 들어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 여자야. 그러면 내 남편한테 내가 귀인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점집에 가도 아우 부인 덕분에 이렇게 잘 산다 이런 얘기 되고 싶죠. 그리고 남편이 당신 만나서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황금 장미 같은 존재인 귀인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많고 나를 똑똑하게 가르쳐줄 수 있고 나를 풍요롭게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인 귀인을 만나고 싶고 그게 만나게 해주는 그림인 동시에 내가 또 그런 존재, 귀한 존재가 돼서 남을 도울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귀인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귀인이 되어서 출세하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림. 내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 세상의 귀인이 되는 존재,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귀인을 만나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손가락을 넣어서 물결 모양이나 이렇게 그린 건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뇌를 치유하는 그림이죠. 자폐증이나 아이들 중에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아가들이 이 그림을 보면 뇌에 불이 켜져요. 제가 형광색으로 그렸죠. 이 형광색은 뇌를 치거든. 샥을 줘. 그리고 손가락에 이 에너지, 꼬불꼬불한 에너지는 눈으로 보면 꼬불꼬불한 게 다 안 보이지만 내 잠재의식, 이 뇌는 이 꼬불꼬불한 걸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물감이 섞이는 걸 다 보고 반응하게 돼서 뇌에 자극을 줘서 뇌에 불이 켜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시회 때 걸어놨을 때 그 당시에 그 자폐증이 있던 분이 이 그림 앞에서 어지럽다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아픔이 올라와서 구역질을 하면서 치유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명현 반응을. 강력한 치유 그림이죠. 그래서 내가 벌써 깜빡깜빡해, 건망증이야, 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이럴 때도 지금 뇌가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고, 아기들 중에 자폐증이 있거나 아니면 지적 장애가 있고 정서 발달이 늦어, 남보다 좀 말도 늦고 뭔가 더딘 것 같은 언어 장애가 있고 이런 아가들은 뇌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의 그 문제를 치유하는 그림이에요. 뇌를 밝혀주는 그림.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형광색을 썼고 손가락으로 그렸고, 이 보라색, 진한 보라부터 시작해서 흐린 보라까지 영적인 색깔, 영혼을 밝혀주는 뇌의 정서를 자극하는 색깔로 그림을 그렸어요. 뇌치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열등이의 영인데, 항상 어디 가서 너는 모자라다, 너는 열등하다, 너는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버림받고 그래서 아픈 사람,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평생 나한테 에이 넌 쓸모없어, 너 못생겼어, 너 모자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서 힘들었던 아가들,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열등의식이 세면 어떻죠? 남들을 자꾸 무시하면서 자격지심이 세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져. 그런 분들의 그 자격지심, 열등감을 많이 치유하는 그림이에요. 남과의 관계 설정을 너무나 냉정하게 끊어버리지 않고 수치 주지 않기 위해서 물감이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특이한 게 그림 색깔이 채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선명하지 않아. 흐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채도가 낮은 그림도 아니에요. 되게 화사한데 채도는 낮은 것처럼 느껴지죠. 되게 검정색도 되게 어두운데 어둡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도를, 마음의 조도를 적당하게 밝혀줘. 되게 정서 안정을 많이 주는 그림이에요. 되게 두렵고 아픈 사람은 조금 밝게 밝혀주고, 되게 너무 밝아서 막 잘난 척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사람은 조금 조도를 떨어뜨려줘. 마음의 조도를.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버림받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너무 잘난 척하고 나대면 꼴불견이라고 미움받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딱불 파고 들어가고 비극적이면 힘들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다운돼. 그래서 버림받거든. 근데 그걸 마음의 조도를 전부 조절해줘요. 그리고 주변과 잘 융화되라고 색깔들이 이렇게 다 번지는 느낌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드러내지 않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아름다운 나로 자리매김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과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열등해서 나를 수치 주고 막 남한테 절절매는 그런 열등이도 아닌, 자기 열등이를 인정한 겸양지독을 갖춘 사람. 그래서 대인관계가 되게 원만하고 남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소지하면 이 그림처럼 변해요. 자기 인격이. 되게 보니까 고상하고 아름답지만 또 너무 잘난 척하지도 않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품격 있는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런 지도자나 또는 예술가, 품격 있는 예술가가 돼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은 분들이 가지면 좋아요. 되게 인격적인 교양이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명예나 인기, 그리고 되게 존경받는 리더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가지면 좋은 그림입니다.